16번입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죠. 자, 공비가 양수면 바로 모든 항의 부호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첫 번째 항이 양수면 모든 항도 양수고, 첫 번째 항이 음수면 모든 항도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바로 두 번째 항과 바로 이 등비수열의 네 번째 항이 합이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여섯 번째의 항과 바로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네요. 자,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이 얼마가 된다? 바로 40이 될 때, 40이 될 때, 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 즉 S10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과 같죠.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자, 이 두 항의 관계를 보면 두 칸 차이죠. 그러면 A2가 A4가 되려면 바로 공비 두 번 곱해주면 되고 A4가 A6이 되려면 공비를 두 번 곱해주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위의 줄 전체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바로 공비 두 번 곱해주면 바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곱해졌는 결과가 나왔죠? 4가 곱해진 결과가 나왔죠. 그 말은 바로 R의 제곱이 무엇이다? 4가 된다는 것이고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공비가 양수이니까 공비 또한 양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비를 찾았으니까 첫째 항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첫째 항은 바로 이 식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A2는요, A에다가 공비 한 번 곱하면 되고, A4는요, A에다가 공비를 몇 번, 세 번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게 10이라는 거죠. 따라서 공비 2를 찾았으니까 얘는 2A가 되고, 얘는 R의 세제곱 8A가 되겠네요. 따라서 10A가 10이 되니까 바로 이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AN 수열의 첫 번째 항에서 열 번째 항까지 합, 바로 S10을 물어보잖아요. 그죠? 등비 수열의 합은 바로 뭐다? 분수 형태라고 했습니다.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아니면 1 마이너스 R, 1 마이너스 R. 따라서 여기는 공비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네요. 2 마이너스 1이 되고. 항이 10개니까 여기는 10제곱이 되면서 자, 첫 번째 항이 얼마죠? 1이니까 여기는 1을 곱해주면 1은 곱하나 마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모도 1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네요. 2의 10제곱 다 외우고 있죠? 1024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1023이 바로 S10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07번입니다. 자, 등비수열 An에서 A3과 A7의 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자, 등비수열의 각 항을 모두 다 제곱을 해서 더했죠. 자, 그러면 얘는 AN 수열이 아니라 AN의 제곱 수열이잖아요. 자, 이 수열의, 새로운 수열의 바로 10개의 항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자, 기억납니까? 1000번을 하기 전, 1000번 하기 전에 선생님이 바로 무엇을 했죠? 바로 시크릿 오브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모르는 친구들은 거기에서 한번 듣고 오기 바랍니다. 1000번 앞에 우리가 선생님의 설명을 먼저 해 두었어요. 시크릿 오브 비밀이라고. 자, 시크릿 오브 비밀이 아니라 시크릿 오브 바로 무엇? 등비수열이라고 스님이 강의를 찍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등비수열의 가항을 제곱을 하나, 세제곱을 하나, 역수를 취하나, 그리고 루트를 취해도 여전히 무엇이 된다? 등비수열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10개의 항을 더해준 이 수열은 바로 무슨 수열에 합의된다? 바로 등비 수열에 합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바로 A1의 제곱이 첫 번째 항이고 공비만 알면 되겠대요. 원래 등비수열의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자, 각 항을 제곱한 이 새로운 등비수열의 공비는 무엇이 된다? 여전히 공비 또한 무엇을 해주면 된다? 제곱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세제곱이면 세제곱 해주면 되고 역수 취하면 공비도 역수. 자, 루트 취하면 공비도 루트를 취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AN에서 공비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N 수의 세 번째 항이 6이 되고 일곱 번째 항이 바로 24네요. 그러면 세 번째와 일곱 번째는 몇 칸 차이가 납니까? 네 칸 차이가 나니까 바로 공비 네 번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얼마를 곱한 것과 같다? 4를 곱한 것과 같다. 따라서 R의 4제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R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R 제곱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무엇이 된다? 2가 되는데 자, R 제곱이라는 것은 모든 수를 이 R도 실수니까 제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R 제곱은 2라고 해야 되는 거죠. R 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맞죠? 물론 0이 될 수도 있는데 자, R이 0이면 등비수열의 바로 항이 6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따라서 양수인므로 R 제곱은 2가 된다. 자, 여기까지. 그럼 R은 바로 루트인데 이때 R은 자, 플러스가 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말고 바로 R 제곱까지만 표현해 두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것은 요 R 제곱이니까 R 제곱이 바로 2라는 것을 아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찾으면 된다? A1만 찾으면 되겠네요. A1은 A3이 6이니까 A3은 A1에다가 공비를 몇 번? 2번 곱하면 바로 A3이 되고 얘가 6이 되는 거죠. 그럼 R 제곱이 2니까 얘가 2니까 결론적으로 A1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항은 A1의 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은 3을 제곱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9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아니까 우리는 이 10개의 항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바로 공비 마이너스 1이니까 공비가 바로 여기서 R 제곱이 공비죠. 공비가 2니까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에 자, 항이 몇 개죠? 10개가 되니까 바로 10제곱을 바로 분자의 공부에다만 10제곱을 해주고 첫째 항이 바로 얼마 된다?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분모는 1이죠? 분모는 1이 돼서 9배 2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 이 10개의 항에 바로 합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천번 강의에 있는 바로 천번 문제 바로 앞에 자, 바로 시크리트 오브 등비수열이라고 선생님이 자, 인덱스를 해 두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찾아보고 강의 듣고 또 안 되는 친구들은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08번입니다. 자, 첫 장이 이 공비가 5인 등비수열에 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10의 8제곱 이상이 될 때 그때 제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는지를 구해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단 로그 2의 값을 0.3으로 계산하라. 원래 로그 2는 0.3010인데 0.3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죠. 그 말은 바로 로그 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바로 이 부등식 자체에서 로그를 취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합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 합은
등비수열의 합은 분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공비가 5니까 공비 마이너스 1 그리고 공비 마이너스 1이죠. 근데 n항까지 합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공비의 지수에 n을 붙이면 되고 자, 첫째 항이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되니까 자,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이 합이 얼마? 바로 10의 8제곱. 10의 8제곱이면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알죠? 1억입니다. 1억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죠? 분모가 4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분모가 4가 되니까 자, 2와 4를 약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에 또다시 2를 곱해버리면 여기가 2가 곱해지니까 자, 5의 n제곱으로 표현하면 5의 n제곱이 얼마? 자, 2 곱하기로 먼저 적을까요? 2 곱하기 10의 8제곱 바로 2억이죠. 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바로 추가한 것보다는 바로 크거나 같은 n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숫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얘가 별로 크지 않다면 바로 n의 자연수에 몇 번 대입해 보면 되겠지만 숫자가 크기 때문에 바로 n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지수 부등식인데 자, 밑을 똑같게 만들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무엇을 취한다? 상용 로그를 취한다. 상용 로그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양변에 각각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의 5의 n제곱이고 자 여기는요 로그를 취할 때 자 한 번만 취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죠. 자 그러면 이 n의 지수 이 진수의 5의 n제곱이 이 지수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바로 n 곱하기 로그 5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로그 5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기억나나요? 자, 로그 2로 고칠 수가 있죠. 이 로그 5는 바로 무엇으로? 1 마이너스 로그 2로 고칠 수가 있는가? 잘 알고 있겠죠? 자, 얘가 바로 2분의 10으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서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자, 지금 이 플러스 1 때문에 이 로그는 원래 진수의 바로 곱은 로그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계산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이 1이 없다면 이 로그 값을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자, 따라서 원래 여기에서 양변을 로그를 취할 때 바로 1을 없애주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1을 없애주자는 말은 양변에 1을 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5n-1제곱이 되면 여기가 또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얘도 5의 n제곱이 편하고 얘도 이 한 덩어리인 2 곱하기 10의 8제곱이 편하니까 이 1을 없앤다는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저 5의 n제곱은 얘보다 하나 적은 2 곱하기 10의 8제곱보다는 항상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1을 없앤다는 말은 양변에 1을 빼주자는 뜻이 아니고 이 5의 n제곱이 얘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보다 하나 적은 2 곱하기 10의 8제곱보다는 항상 얘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여기는 이제 부동호가 크다라고 되어야 되고 요 부분에 플러스 1이 없어져서 요렇게 만들면 이쪽에 있는 이 로그도 우리가 정리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자, 진수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바로 10의 8제곱인데 8은 앞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상용 로그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이 로그 값은 1이 되어서 얘는 바로 8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n 곱하기 자, 로그 1을 얼마로? 0.3
얘를 0.3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계산해 하라는 뜻이겠죠. 그럼 1-0.3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7이 되고요. 얘는 0.3과 8을 더한 8.3보다는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을 0.7로 나누어도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0.7분의 8.3이 되어서 7분의 8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7은 7, 얘가 13이 되어서 7이 14가 안 되죠. 11점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n은 11점 얼마보다 더 큰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처음으로 10의 8제곱 이상이 되는 것은 바로 n이 얼마일 때다? 12일 때다. 이렇게 바로 제 12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1억보다 큰 값이 크거나 같은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비록 이런 이 수에 비해서는 얘가 거의 2억이잖아요. 그죠? 2억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값, 아주 작은 값이니까 이를 빼주어서 계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1009번입니다. 자, 다음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해보라고 하죠. 근데 이수열은요, 여러분들, 그냥 볼 때, 3, 33, 333, 3333. 그럼 첫 번째 제 시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3이 두 개, 3이 세 개, 3이 네 개. 열 번째 3이 바로 10개가 있겠죠. 근데 이 수열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자, 일명 이런 수열을 스님은 보통 개념할 때 뭐라고 했죠? 바로 은하철도 999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하철도 999. 자, 선생님 혼자 표현 방법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항이 9, 두 번째 항이 99, 세 번째 항이 999, 네 번째 항은 9999. 자, 이렇게 바로 나열되는 수요를 선생님은 그냥 은하철도 999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수요를 만약에 제10항까지, 제10항이라는 말은 9가 몇 번 나와야 된다? 바로 여기가 10개가 있어야 되겠죠. 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 낭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게 9를요, 이렇게 10-1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항을. 그럼 두 번째, 이 99는요, 100-1로 볼 수가 있죠. 999는 1000-1로 볼 수가 있고, 되겠나요? 9999는 10,000-1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수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 항은 10-1, 두 번째 항은 100이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천은 10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로. 얘는 바로 10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것을 10개를 다 더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개를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자, 10의 거듭제곱만 먼저 더해주고요. 10의 거듭제곱을 더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10의 10제곱까지 먼저 더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두 다 1을 빼야 되니까 자 1을 몇 개 빼면 된다? 10개 빼면 되니까 10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로속은 바로 무슨 수여야 된다? 바로 첫 번째 항이 10이고 공비도 10인 바로 등비 수열이 되죠. 따라서 공비가 10이 되니까 바로 10-1에 맞습니까? 10-1에 자 공비 마이너스 1에 분모 문제 두 번째 거죠? 자 분자에 공비 위에 10제곱을 붙여주고 바로 첫 번째 항이 10이 되겠죠. 맞나요? 자, 이거 마이너스 10으로 나타내주면
바로 분모가 얼마가 되어서 9가 되어서 자, 다음과 같은 바로 10개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9가 아니고 3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모두 다 9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요 9일 때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3을 9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9분의 3으로 적어보면 얘가 3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9 곱하기 9분의 3으로.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33을 99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바로 9분의 바로 33이 들어가 버리면 미안합니다. 9분의 3이니까 그죠? 여기가 99가 되니까 맞죠? 여기는 바로 9분의 얼마가 들어와야 되죠? 바로 약분되면 11이니까 바로 3이 들어오면 바로 33이 되겠죠. 333은 999 곱하기 얼마? 9분의 3으로 표현하면 약분되어서 111이니까 333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무엇으로? 9분의 3으로 묶어주면 되죠. 근데 9분의 3은 결론적으로 무엇이죠?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따라서 9분의 3으로 묶어보면 여기가 9 플러스 99 플러스 999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몇 개, 10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요게 모두 다 토탈 몇 개가 있어야 된다? 10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계산 끝까지 해보면요. 이제 9를 벌어보겠다. 10분의 1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죠? 자, 따라서 9를 10분의 1로 봐버리면, 9를 10분의 1로 봐버리면, 자, 여기에 10과, 여기에는 바로 100과 100이 10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1000이니까 10의 세제곱. 따라서 10의 몇 제곱까지? 10제곱까지 모두 다 더한 거에다가 각각 1을 뺐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10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등비수열을 합을 갔는데 얘를 먼저 뭐 해야 된다? 10을 날려줘도 되겠죠. 그러면 공비는 10인데 이제 그럼 첫 장이 뭐 돼버립니까? 바로 10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에 10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항은 10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죠? 9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을 없애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여기 10과 10을 먼저 없애주고요. 3분의 1 곱하기. 자, 공비가 얼마로 보면 되죠? 바로 10으로 보면 되니까 10-1분의 맞죠? 분수 형태로 10-1분의 10-1에 한개수가 10개가 아니죠. 10이 지워졌으니까 바로 9개가 되고 그 대신 바로 첫 번째 항은 뭐가 되어야 된다? 10의 제곱 10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죠? 얘가 9가 되니까 39, 27. 분의 분자 100이 되고요. 바로 여기는 10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과 같다는 것. 바로 은하철도 999 이야기를 알면 이 문제를 또 요 33, 333을 각각 무엇으로 9, 99, 999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3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10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 SN은 30, SEN이 50일 때 S3n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SN을 이용해서 직접 SN을 구한 다음에 바로 S3n을 구하는 그런 풀이 한 가지와 또 등차 수열의 정의에 따라서 푸는 풀이 두 가지를 했었죠. 자,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풀어볼 테니까 두 가지의 풀이를 모두 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SN이 30이라고 했죠. SN이 30이면, 자,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1-R, R-1, 뭐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똑같이 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R로 간다면, 자, 지수에도 1-R이 있어야 되고, 한계수가 n개니까 지수의 공부에다가 n제곱을 붙여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를 곱한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거죠. 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SEN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SEN은 똑같이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니까 1-R분의 1-R에 이번에는 한계수가 2n기니까 분자의 공비에다가 2n 제곱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첫째 항이 A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자, 좌변과 우변을 각각 뭐 하고 싶어야 되겠다? 나누고 싶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1-R분의 A가 똑같이 있으니까 분모에 있는 1-R, 1-R, 분자에 있는 A와 A를 서로 약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요 분모에 있는 1-R의 2n 제곱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 마이너스 바로 Rn 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1도 1의 제곱이니까 바로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다? 앞에 그 제곱 마이너스 뒤에 그 제곱이니까 바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R의 n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R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한다면 보세요. 분모는 무엇이라고? 분모는 여기에 한 번은 1 플러스 R의 n제곱, 한 번은 1 마이너스 R의 n제곱. 분자는 그대로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그게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50분의 30, 바로 5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똑같이 분모 분자에 뭐가 있습니까? 1-R의 n제곱이 있잖아요. 따라서 바로 분수 형태니까 분자는 1이 되죠.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는 세배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바로 얼마가 되어서 5가 되어서 1 플러스 R의 n제곱은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5가 되네요. 따라서 양변에 1을 빼주면 R의 n제곱이 바로 얼마가 나온다? 3분의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고로 R의 n제곱이 3분의 2니까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다? 바로 R의 n제곱을 하니까 1-R의 a제곱을 1-R분의 a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식에서 1-R분의 자, a에 1 R의 n제곱이니까 R의 n제곱이 얼마입니까?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다? 30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a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게 30이니까 요 부분 요 1 마이너스 r분의 a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게 30이니까 이 자체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90이 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R은 모르지만 지금 R을 몰라서 A를 모르죠. 그러니까 1-R분의 A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테 물어보는 무엇? 바로 S3n이죠. S3n은 동일하게 똑같이 1-R분의 1-R분의 1-R에 자 지수에 바로 뭐가 된다? 항액에서 3n제곱만 들어가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초항 첫 번째 항 A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R분의 A를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90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90 곱하기 되겠죠. 1-R분의 A가 90이니까 90 곱하기 바로 1 마이너스 자 R의 3n제곱은 R의 n제곱의 몇 제곱이 된다? 바로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3분의 1을 몇 제곱? 세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3분의 1을 몇 제곱? 세제곱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0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는 27분의 바로 8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90 곱하기 바로 27분의 27 마이너스 8 바로 19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구로 약분하면 93, 27에 구로 약분하면 10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3분의 10 곱하기 19, 19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R과 A는 정확하게 몰라도 Rn제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고, 그래서 1-R분의 A가 90이라는 것을 이 한 덩어리를 그냥 이용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풀이도 꼭 알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바로 무엇? 등비수열의 뜻으로 푸는 거죠. SN이 30이라는 것은 등차수열에서 했듯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바로 누구까지? 바로 AN까지 다 한 거죠. 그러면 앞에는 AN-1일 것이고 그 다음이 AN이 되겠죠. 얘가 바로 얼마다? 30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A2에는 바로 원 첫 번째 항부터 N 항까지니까 바로 N 항의 절반이 N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한 줄이 바로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니까 그럼 N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바로 무엇을 쓴다? N 플러스 1을부터 모두 다 더한 걸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에 A의 2N이니까 여기는 2N-1이 되고 여기가 바로 A의 2N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줄 A1부터 A2N까지 다 더한 것이 바로 이게 이 두 줄의 합이 바로 S2N이죠. 근데 S2N이 50이니까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20이 됨으로써 전체 더한 게 50 바로 S2N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S3n이잖아요. 그죠? 그럼 S3n은 여기 2n이 있으니까 이번에 여기는 2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A의 2n 플러스 2 그리고 A의 2n 플러스 3. 자, 이렇게 쭉 해서 여기 A의 3n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A의 3n까지. 즉, 여기의 합만 난다면 이 전체 세 개를 합쳤는 게 A1부터 A3n까지 합이니까 얘가 바로 S30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갈 때 A1은 AN 플러스 1과 몇 칸 차이입니까? 바로 N칸 차이죠.
모두 다 n칸 차이가 나니까 이 첫 번째 줄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바로 r을 n번 곱해주면 두 번째 줄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줄에서 r의 n제곱을 곱한 게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30에서 20이 된다는 것은 얼마를 곱했다? 바로 3분의 얼마를 곱했다? 2를 곱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로 R의 N제곱이 얼마가 나온다?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0이 20이 된다는 말은 30에다가 3분의 2를 곱함으로써 2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동일하게 R의 N제곱이 3분의 2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가는 것도 바로 몇 칸 차이다? 바로 n칸 차이니까 여기에도 r의 n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20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된다? 3분의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모의 값이 얼마가 된다? 20에다가 3분의 2를 곱했으니까 약분이 되지 않죠? 따라서 3분의 40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S30은 바로 위에 줄 30과 가운데 줄 20과 마지막에 있는 3분의 40을 모두 다 더해주면 자 앞에 있는 게 50이니까 50은 3분의 얼마죠? 150이죠. 따라서 3분의 150과 3분의 40을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S의 30이 3분의 19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첫 번째 풀이는 바로 공식으로 SN 공식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풀어봤고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등차수열도 했듯이 바로 등비수열의 뜻 정의로 풀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 다 풀이를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11번입니다. 자, 첫 장부터 제3항까지 합이 20일. 그러면 S3이 20일. 첫 장부터 6항까지 합이 바로 147이니까 S6이 147이죠. 자, 이럴 때 A5항, 즉, 제 다섯 번째 항을 구해달라는 말은 바로 등비수의 일반항을 알아달라는 말이죠. 그 말은 공비를 알아줘야 되고 또 특별한 항, 특정항 아무거나 물론 뭐 첫 번째 항을 알아도 괜찮고 어떤 항을 하나 알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제5항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도 위에 있는 문제처럼 바로 SN 공식을 이용해서 써도 되겠지만 자, 세 개의 항과 여섯 개의 항이니까 두 번째 풀이로 간다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얼마가 되고요? 21이 되고요. 첫째 항과 제6항까지 합이 140, 마이너스 147이니까 그러면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합은 요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요 두 개를 더해서 147이 마이너스 147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68이 되어야지만 맞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47이 되겠네요. 자, 그것만 이용하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갈 때 바로 공비를 얼마? 바로 세 칸 차이니까 공비 세 번만 곱해주면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얼마를 곱한 결과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얼마를 8을 곱한 결과가 되겠죠. 20에서 8을 곱하면 168이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바로 마이너스 8배를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R의 세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8이므로 세제곱에서 바로 마이너스 8 되는 R 값은 바로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만, 특정한 하나의 항만 알면 되는데 제일 편한 게 바로 첫 번째 줄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을 알면 되겠죠.
A1을 A라고 한다면 A2는 A에다가 R 한 번 곱하면 되고 A3는 바로 R을 두 번 곱하면 되겠죠. 얘가 21이다. R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A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여기는 R 제곱은 4가 되어서 4A가 이게 바로 얼마가 된다? 21이 되는데 얘가 바로 3A죠. 3A가 바로 21이 되어서 첫 번째 항이 바로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을 찾아냈고 바로 공비도 알고 있으니까 바로 A5항, 바로 제5항은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만 곱해주면 된다? 바로 A1과 A5는 4칸 차이니까 공비를 4번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 곱하기 자 2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 16이 되겠죠. 마이너스 4제곱하면 양수가 되어서 7, 6이 42, 7은 11이 되어서 바로 A5 즉 다섯 번째 항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1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SN 공식을 이용 안 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12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에 대하여 자, A1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이 10개의 합은 12가 되고 홀수 번째 항끼리만 더해서 5개를 더하니까 8이 되네요. 자, 이때 이 수열의 공비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위에는 10개고 밑에는 5개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은요,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자, 이 첫 번째 항을 우리가 편하게 A라고 놓고요. 자, 공비를 무엇으로 R로 두고 일반적으로 출발해 봅시다. 그러면 1-R분의, 자, 1-R의 항계수가 10개네요. 맞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A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바로 얼마다? 10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는요. 자, 항의 개수는 5개예요. 그런데 이 등비수열에서 홀수 번째 항만 가지고 왔죠. 그러면 사실 A1은 A고 A3는 바로 A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거죠. A5는요, A에다가 R을 4번 곱했으니까 이 두 번째는 공비가 얼마이다? 바로 R 제곱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비가 R 제곱이면서 항이 몇 개? 5개이고 첫 번째 항은 바로 A1이 되니까 자, 이 두 번째 식을 나타낼 때는 공비가 R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R 제곱이니까 얘를 1-R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죠. 근데 얘도 이 홀수 번째만 항을 뽑아내어서 수열을 만들어도 바로 첫 장이 A고 공비가 R 제곱인 등비 수열이 되니까 1-R 분자에도 1-R 제곱을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항이 몇 개입니까? 5개니까 자 여기에는 몇 제곱? 요 공비에다가 몇 제곱? 5제곱을 해준 다음 맞죠? 항이 5개니까 자 이 전체에 바로 첫 번째 항인 A를 곱하면 된다.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분자에 보면 1-R의 제곱의 5제곱 이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R의 10제곱이 되겠죠. 10제곱. R의 10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10번에서도 느껴봤지만 자, 이런 등비수열의 합을 두 번 적어주면 왠지 여러분들이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뭐 하고 싶어? 나누어 주고 싶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 분자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A의 1-R의 10제곱으로 어떻게 되겠다? 똑같이 동일하게 되는 거죠. 얘가 R의 10제곱이니까.
그리고 이 분모에는 얘가 1 마이너스 R, 1 플러스 R로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분자에 있는 이 분모 1 마이너스 R과 분모에 있는 1 마이너스 R도 약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거. 이 분모는요, 무엇으로 되어 있죠? 1 플러스 R이 아니고 얘가 분모의 분모니까 1 플러스 R 분의 1이죠. 분모는 1 플러스 R 분의 1입니다. 분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 다 약분되었으니까 1이 됩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8분의 10이 얼마가 된다? 약분해버리면 2분의 3이 되죠. 따라서 이것은 번분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분모는 1이 되고 분자가 1 플러스 R이 되면서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R은 1이 이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분의 1로 바로 공비를 2분의 1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다듬어 준다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지금 10개의 항이 10인데 여기는 홀수 번째 항만 합이 8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얼마입니까? 아, 여기는 1, 3, 5, 7, 9까지죠. 그죠? 그리고 1, 3, 5, 7, 9까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9잖아요. 이 다섯 개를 더한 것이 얼마입니까? 8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홀수 번째만 빼버렸죠. 그럼 남는 것은 누구입니까? 짝수 아닙니까? 그럼 남았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은 얼마가 되어야 돼요? 이 두 줄을 합친 게 A1부터 A10까지니까 이 두 줄을 합쳐서 12가 된다는 말은 얘는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야지 이 두 줄을 합치면 얼마가 된다? 바로 12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A1이 A2가 되고 A3가 A4, A5가 A6가 되면 각각 한 칸 차이니까 이 위에 줄에다가 공비 몇 번만 곱해주면 R을 곱해주면 전개를 다 해보면 바로 아래줄이 되죠. 그게 바로 실제적으로 곱하기 얼마 한 거예요? 2분의 1을 한 거와 똑같죠. 자, 따라서 R은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 이 패턴을 잘 보면, 10개 중에서 홀수 번째 항만 뺏는 게 8이니까, 여기 남아있는 짝수 번째 항은 합이 얼마가 되다? 4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각각의 위의 줄과 아래 줄을 보면, 바로 공비 한 칸 차이나, 바로 한 칸 차이니까, 바로 윗줄에다가 R을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아래줄이 되겠죠. 그게 바로 공비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13번입니다. 첫 장이 1인 등비수에 대하여 자, 다음 두 식이 주어졌네요. 그럴 때 바로 이 자연수 K, 저 여기 K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묻고 있네요. 근데 이 위에 줄이나 아래 줄을 보면요. 항이 모두 다 몇 개죠? 요 항을 몇 개씩 더했습니까? 바로 K개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K니까 K개고 얘는 1, 3, 5, 7, 9로 바로 홀수로 나가잖아요. 아래 층자가. 근데 여기가 2K-1이니까 얘가 바로 K번째 항이 되니까 위에 줄, 아래 줄 모두 다 항은 몇 개씩 K개씩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도 위에 1012번 문제처럼 위에 줄과 아래 줄을 보면 위에 줄은 짝수 항 번호들만 다 모았고 아래 줄은 홀수 항만 다 모았죠. 그러면 아래 줄에서 윗줄이 되려면 얼마씩만 곱하면
공비 한 번,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를 한 번만 곱해주면 위의 줄이 돼버리죠. 그게 실제적으로 얼마를 곱했는 것입니까? 바로 2를 곱한 거죠. 따라서 공비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합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처리할 필요 없는 게요. 바로 등비수열의 뜻으로 우리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씩 곱해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밑에 줄을 이용하면 좋겠죠. 왜? 바로 이 수열 자체, 즉 홀수 번째 항만 가지고 와도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을 A라고 한다면 A3은 AR의 제곱이 되고 AR은 AR의 4제곱이 되니까 공비가 얼마일? 바로 R 제곱인 등비 수열이 된다. 요 수열 자체도 바로 공비가 무엇이 바로 R 제곱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공비가 R 제곱이니까 바로 1 R 제곱분의 맞죠? 1 R 제곱에 한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개수도 바로 K개가 되는 거죠. K개. 그거에다가 첫 번째 항 A1을 곱해준 게 그게 바로 얼마다? 85가 된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내면 되겠다? 바로 K 값을 보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비가 2였잖아요. 그러면 이 R 제곱이니까 바로 이 수열, 이 홀수 번째가만 끄집어냈을 때는 공비가 얼마가 된다? 제곱이니 R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R 제곱 자리에 무엇을 4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리고 첫 번째는 1이니까 A1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누구만 대입하면 된다? 1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바로 1 4의 k제곱이 8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 5, 15에 바로 3, 8, 24, 255가 되겠네요. 따라서 4의 k제곱이 이항했고 마이너스 255가 이항하면 256이 되니까 얘가 바로 4의 몇 제곱이다? 바로 16 곱하기 16이 256이니까 16이 바로 4의 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이 되겠죠. 즉 4의 k제곱이 4의 4제곱과 같아야 되므로 밑이 4로 같으니까 지수 k는 얼마가 되면 된다? 4가 되면 된다. 따라서 바로 자연수 K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줄은 바로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한까지 4개, 2, 4, 6, 8, 4개를 더한 것이고 아랫줄은 4를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7이 되니까 1, 3, 5, 7, 4개의 바로 항만 더한 게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연수 K 값이 4가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등비수열의 정의, 뜻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비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